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를 맞아 소통 행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5당 대표들을 관저로 불러 만찬회동을 했고 청와대 3실장들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둔 오늘도 검찰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이번이 벌써 4번째입니다. 검찰은 내일 정 교수를 입시 비리와 펀드 불법 투자 혐의로 추가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이끄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은 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고 밝혀 황교안 대표가 추진 중인 보수통합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가 제2의 출발점에 선 날입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그동안 지적받았던 불통 논란을 의식한 듯 소통이라는 키워드로 후반기를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은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 본관이 아닌 관저로 초청해 친근감을 강조했고 또 참모진들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언론과의 소통에 나섰습니다. 다음 주에는 문 대통령이 생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민과의 대화에 직접 나섭니다. 먼저 여야 5당 대표 만찬 회동이 열리고 있는 청와대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윤정 기자, 만찬 회동이 진행 중인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7월에 초청한 이후 넉 달 만이죠. 대통령이 5당 대표를 관저로 초청했다는 사실이 좀 특이한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만찬 회동은 오후 6시부터 시작돼 약 1시간 반째 진행 중입니다. 각 당에서는 배석자 없이 대표만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이 배석한 상황입니다. 만찬 장소가 특히 눈길을 끄는데요. 지난번 회동은 청와대 본관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 관저입니다. 공개된 일정으로 관저에서 외부 인사들과 저녁을 하는 건 취임 후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이 모친상에 조문온 여야 대표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하지만 조국 사태 이후 첫 회동이라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이야기도 오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번 회동 때처럼 야당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는 두 번째 청와대 회동인데 황 대표는 참석에 앞서 국정 대전환을 요구하고 청와대 및 내각 쇄신을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강조하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시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국민통합을 언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문 대통령이 100분 동안 생방송으로 국민과의 대화를 할 예정입니다. 언제쯤이면 오늘 회동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진행 중인 만찬은 오후 8시에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요. 각 당 대표가 만찬 때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각 당 대변인에게 전달하면 대변인들이 정리해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서 오후 9시 전후가 돼야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3명의 청와대 실장은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실장 3명 모두 붉은 계열 넥타이를 맨 게 인상적이었는데요. 특히 법무장관 구인난을 겪고 있다. 이 노영민 비서실장 이 발언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손영일 기자입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이 붉은색 계통의 넥타이를 메고 기자간담회장에 함께 등장했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새 실장이 원팀이 되어서 무한 책임의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러 나온 자리였지만 전반기에 가장 못한 정책을 꼽아달라는 질문이 또 나왔습니다. 지난 1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때 말을 아꼈던 노영민 비서실장. 가장 잘못한 정책은 또 뭘까요? 가장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언뜻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노 실장은 가장 잘못된 정책에 대해 결국 일자리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면서 체감 성과가 낮아 일자리 부분이 좀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에서 선뜻 답변을 못한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노 실장은 당시에 몇 개가 떠올랐는데 그중 하나를 선택하면 정치적 행위로 받아들여지겠구나 생각해 말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노 실장이 잘못한 정책으로 머리에 떠올린 것은 일자리를 비롯해 더딘 남북관계 진전,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의 권력기관 개혁 지연 등이었습니다.
개각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 인선에 집중하고 있는데 대상자들이 조사에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총선형 차출을 원하는 청와대 참모들은 본인 동의를 거쳐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청와대는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많지만 부동산만큼은 꼭 잡겠다. 이런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과 30억 원 이상 아파트 구매자에 대한 철저한 자금 출처 조사가 예고됐습니다. 이어서 김철중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부동산 안정을 위해 이른바 부동산 과열 지역에 국한하는 핀셋 규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추가 지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은 과열 조짐을 보이는 일부 지역에 대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순발력 있게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고가 아파트 보유자에 대한 고강도 자금 출처 조사도 예고했습니다. 김 실장은 조만간 특정 지역의 초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분들 가운데 자금 조달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출처를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이 언급한 초고가 아파트는 투기 과열지구 내 주택가격 상위 0.05%인 약 30억 원 이상 주택입니다. 편법 증여나 양도세 탈루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강력한 조사를 통해 세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고강도 자금 출처 조사 방안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자금 조달 계획서 점검도 최고 수준으로 강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초고가 아파트 소유자나 다주택자의 부담을 늘리기 위한 추가 대출 규제와 과세도 필요시 주저없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일방적인 구애인 걸까요? 황 대표는 재차 보수 대통합을 얘기하지만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을 이끄는 유승민 대표 측에서는 한국당과 통합은 없다,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통합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신경전이라는 분석도, 또 안철수 전 대표를 의식한 거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민창 기자입니다. 유승민 의원이 이끌고 있는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 의원 모임이 자유한국당의 보수통합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유승민 대표님이 생각하는 개혁보수의 길과 보수 재건의 길에 이 통합의 파트너가 아닙니다. 신당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향후 모든 것의 논의를 신당을 중심으로 펼쳐나간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요. 자유한국당은 보수 대통합의 3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보수 대통합 제안에 유승민 의원이 호응했지만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진정성 있는 대화를 제안하고 앞으로 그런 의지가 확실히 있는 거라면 저도 그 대화에 응하겠다. 비당권파의 이 같은 선언은 실제 통합 거부보다는 친박의 반발의 입장인 황 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내적으로 보수 통합을 두고 입장을 밝히지 않은 안철수 전 의원을 의식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황 대표 측은 보수 대통합은 국민의 뜻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철입니다. 네, 이번엔 조국 전 장관 수사 관련 소식입니다. 검찰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고 내일 재판에 넘길 예정인데요. 오늘 정 교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상에 이유였겠지만 구속기간 20일 중 4번 출석, 4번 결석, 2번 조퇴였습니다. 권수로 기자입니다. 검찰이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오늘 정경심 교수를 조사하려 했지만 정 교수는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가 검찰에 구속된 이후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건 이번이 4번째입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정 교수는 구속기간 20일 동안 6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조사를 받은 건 4차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2차례는 정 교수의 요청으로 조사가 중단됐습니다. 검찰은 내일 정 교수를 재판에 넘깁니다. 구속영장에 적시한 자녀 입시 비리와 펀드 불법 투자 등 혐의 외에 다른 혐의도 추가될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와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차 전지업체 WFM에 차명 투자하고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서울대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직원과 자녀의 인턴 증명서 발급을 논의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정 교수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적시할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울대에서 추가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조 전 장관을 소환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권수리입니다. 골프는 치면서 재판은 왜 못 나오냐? 치매를 앓고 있다고 알려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골프 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죠. 내일도 재판이 열리는데 출석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지만 전 대통령 측은 김재규가 사형당했다는 사실도 모를 만큼 증세가 심각하다고 맞섰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017년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봤다고 주장한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지난 3월 처음 법정에 출석했지만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며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냈고 법원도 받아들였습니다. 명령 부인합니까? 하지만 최근 일행들과 골프를 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아무나 대해서 모른다, 난. 왜 모르세요? 직접 책임 있으시잖아요. 직접 책임. 알츠하이머 주장은 거짓이라며 전 대통령을 재판에 출석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거짓말 들통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반드시 불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했다 한마디만 하면 이제 너그럽게 용서할 수도 있었는데. 전 대통령 측은 골프는 치매 진행을 늦추기 위해 의료진이 권한 운동이라며 11.6 사태를 일으킨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사형당했다는 사실도 모를 만큼 증세가 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부에 전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는 당시 헬기 조종사를 비롯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네, 열왕열왕 시작합니다. 정치부의 이동훈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주제는 이해찬 2년 뒤에 물음표인데요.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얼굴이 보이네요. 네, 어제 대구에서 공수처법 반대 결의대회가 열렸는데요.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 결의대회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뭐라 했습니까? 20년 집권한다, 50년 집권한다. 얼마 전에는 내 죽기 전에는 정권 안 뺏긴다. 백수기사가 이래요. 아니, 이해찬이가 그러면 2년 내에 죽는단 말 아닙니까? 다음에 한동안이 대통령 되겠네요, 뭐 가지고. 그래 이야기하세요. 김 의원은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서 택시기사에게 10만 원을 줬다고 합니다. 네, 그걸 또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이해찬 대표 측은 당연히 굉장히 불쾌하겠어요. 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섬뜩하다, 경악스럽다, 너무나 험악하고도 저열한 막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김재원 의원은 민주당이 비판을 하자 우스갯소리일 뿐이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네, 이해찬 대표가 정말 죽기 전에는 정권을 안 뺏길 거다 이런 발언을 했나요? 네,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 장기 집권의 꿈을 여러 차례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20년 정도의 집권 계획을 앞으로 몇 사람을 더 시켜야 되겠습니까? 한 10번은 더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선거는 해봐야 아는 거긴 한데요. 자,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박근혜 대 문재인, 그런데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얼굴이 보이는군요. 네,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걸로 알려져 그렇죠. 있죠. 네, 조 대표가 조만간 감옥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선과 관련해 메시지를 낼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직접 통화해봤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옥중 투쟁을 한 지가 1000일 되는 게 12월 25일이에요. 그 다음에 설날 전후에 또 하나는 이제 3월 10일 선거 45일 전에 대통령께서 탄핵되신 날인데.
메시지를 낼 시점을 3개로 압축까지 했는데요. 네. 실제 박 전 대통령이 총선 관련 메시지를 낼 수도 있겠지만 총선 구도를 문재인 대통령 대 박 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우리 공화당이 총선에서 좀 더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겠다는 전략적 발언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자, 세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이제 와서 원팀, 전해철 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사실 이 두 사람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그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자리를 놓고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친문 핵심 전해철 의원과 비문 대표주자 이재명 경기지사 얘기인데요. 네. 같은 당이지만 살벌했던 과거 두 사람의 모습 보겠습니다. 이 후보자의 전과도 굉장히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이나 공무원 자격 사칭, 무고 이런 부분은 사실 법조인이 보기에는 좀 정당하지 않다. 만약에 제가 진짜 문제되는 것들이 있다면 정말로 저는 8년 동안 탈탈 털렸습니다. 네, 저랬던 이재명 지사 지금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벌금형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만약에 확정 판결이 나면 지사직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와서 라이벌이었던 전해철 의원이 이재명 지사를 감싸고 있는 건가요? 네, 전해철 의원은 대법원에 이 지사는 경기도에 반드시 필요한 정치인이다. 네. 강한 추진력과 탁월한 역량을 가졌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저녁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지금요? 네. 지금 저녁을 먹고 있다고요? 네. 자, 민주당 내 친문과 비문의 갈등이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이렇게 최근 들어서 이렇게 이 지사를 달래주는 이유가 뭘까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달 29일에는 이 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함께한 만찬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 전해철 의원 식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마지막 주제는 심상정의 꼼수. 어떤 꼼수입니까? 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8일이죠.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연봉이 1억 5,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1,26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5배 이내를 하게 되면 한 390만 원, 한 400만 원 가까이 깎는 거니까 한 30% 수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국회의원이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 꼼수가 될까요? 네, 심상정 대표는 지난달 말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 의원 정수를 10% 확대하자고 제안했다가 비판을 받았는데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심 대표는 의원 정수 확대 꼼수 장난을 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 정수를 늘리려다가 비판을 받으니까 의원 세비 삭감으로 만회를 해보겠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꼼수라는 얘기까지 나오는군요.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얼굴이 재떨이. 외모 비하 발언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놀라웠습니다. 그것도 초등학교 교사를 준비하는 교대 남학생들이 같은 학교 여학생의 외모를 평가하며 단체 대화방에 올린 표현들인데요. 교생 실습 때 만난 초등학생들을 가리켜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교사가 될 수도 있는 대학생들인데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믿고 맡길 수 있을까요? 강경모 기자입니다. 청주교대에 붙은 대자보입니다. 여러분들의 단톡방은 안녕하신가요라는 제목의 대자보에는 이 학교 남학생 5명이 나눈 SNS 대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동기 여학생의 사진을 올려놓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쏟아내는가 하면 여학생들의 신체를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주고받습니다. 교생 실습 때 만난 초등학생들을 사회악이라고 지칭하면서 한창 맞을 때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돈을 걸고 여학생들의 외모 투표를 진행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대자보를 작성한 학생은 이런 대화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체육관 입구에 게시된 대자보입니다. 도를 넘는 SNS 글 내용이 공개되면서 재학생들도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학생을 만든다고 생각해. 학교 측에서는 당연히 수행이나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고 법적으로도 좀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뒤에서 그렇게 안 좋게 얘기를 했으니까 성적으로 그리고 실습 나갔을 때 초등학생들 그렇게 안 좋은 얘기 했으니까. 학교 측은 대화방의 진위를 확인한 뒤 해당 학생들을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에도 서울교대 남학생들이 여학생의 외모를 품평하고 성희롱의 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예비교사들의 도덕성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특정 정치 성향의 발언을 강요한 교사들에 맞섰던 인원고 학생들 기억하시죠? 오늘 인원고 학생과 함께 전국 각지의 중고생들이 모였습니다. 교사들의 사상주의 행위를 전국에서 수집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교실 안에서의 사상주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어른들이 손 놓고 있는 사이 학생들이 나섰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서울과 경기 등에서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는 중고등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달 서울 인원고등학교 일부 교사가 특정 정치 성향을 강요했다는 학생들의 폭로 이후 전국 16개 학교 학생들이 전국학생 수호연합이라는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교정논단을 끝장내고 앞으로 학생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인원고와 같은 사례가 교육 현장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중고생들로부터 비슷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갑자기 수업 시간에 뜬금없이 한다든지 나경원 원내대표를 난리를 치고 있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라면서 현대사에서는 우파 정치인들을 몰아세운다거나 그런 경우가 늘 있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전국 학교에서 교사들이 특정 정치 사상을 강요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등 증거를 수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여배우 윤정희 씨의 안타까운 소식도 전하겠습니다. 윤정희 씨는 10년째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딸조차 몰라볼 만큼 병세가 심해졌다고 합니다. 채널A가 작년 말 남편 백건우 씨로부터 투병 사실을 전해 듣기도 했지만 차마 공개하지 못했는데요. 걱정하는 팬들을 위해 윤정희 씨의 공개되지 못했던 근황을 전하겠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환한 미소로 취재진을 반기는 백건우, 윤정희 부부. 인꼬 부부답게 한순간도 손을 놓지 않습니다. 정말 오늘 참 좋다. 날씨가 너무 저 좀 봐, 저 해 좀 봐. 추워하는 윤정희 씨를 남편 백건우 씨는 꼭 껴안아줍니다. 당시에도 윤 씨는 알츠하이머를 투병 중이었지만 밝고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카메라를 위해서 좀 천천히 가. 남편과의 연애 시절을 회상할 때면 입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데이트하시면 선생님 바래다 주신 거예요? 아니, 따로 데이트할 필요가 없었어. 이거 얼마나 좋아. 진짜. 가장 최근의 작품인 2010년 개봉한 영화 시에서 알츠하이머를 앓는 역할을 연기했던 윤 씨. 내가 건망증이 와갖고 말을 자꾸 잊어먹네. 환자분은 지금 알츠하이머 병이세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때부터 윤 씨의 알츠하이머 증세가 시작된 것 같다고 당시 백건우 씨는 채널A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1년 새 병세가 많이 악화돼 딸의 얼굴을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여보. 새우 사이즈. 우리 처음 결혼 전에 있던데. 아, 그래? 지난 5월부터 공연을 다니는 백 씨를 대신해 윤 씨는 딸 진희 씨가 프랑스 파리에서 돌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네, 뉴스의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백브리핑 사공성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버닝썬 논란으로 떠들썩했던 그룹 빅뱅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네. 빅뱅 멤버 대성과 태양이 전역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현장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경기 용인에 있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에서 대성과 태양이 만기 전역했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은 강원도에서 군생활을 했었는데요.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장소를 옮겨서 전역했습니다. 이 수백 명의 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앞으로 활동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많은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고민하고 저희들끼리 의견을 모아서 정말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드리고 싶고 네, 경례가 굉장히 반듯한 게 인상적인데요. 이렇게 다시 군필 그룹이 된 셈이잖아요, 이제. 네. 네, 승리만 아직 군대 안 갔죠? 네, 맞습니다. 예. 이 앞서 빅뱅은 5인조 남성 그룹으로 데뷔했습니다. 근데 지난 3월 승리가 탈퇴하면서 4인조가 됐습니다. 네. 이 아시다시피 승리는 상습 원정 도박 의혹 등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인데요. 앞으로는 반대로 약하고 사고만 치던 막내가 아니고
멤버들한테도 도움을 주고 회사나 스태프분들한테도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고 이 원래 빅뱅이 기획 단계에서는 승리가 제외된 4인조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워낙 승리가 실력이 출중하다 보니까 뒤늦게 합류하게 되는데요. 이 그룹의 애정이 가장 많았던 막내가 결국 가장 큰 사고를 치고 먼저 그룹을 떠나게 됐습니다. 네, 4인조 빅뱅이라는 게 조금 낯설긴 한데 구설수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멤버들이 또 있잖아요. 네, 사실 빅뱅은 K-팝의 최정점에 있었던 그룹이잖아요. 2006년 데뷔 후에 거짓말, 이 하루하루 등 히트곡만 수백 개에 달합니다. 그만큼 멤버 개개인의 일탈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리더인 GD, 지난 2011년 대마초 흡연이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또 군 생활의 3분의 1을 외부에서 보내 일명 황제 휴가 논란으로 전역을 하고도 전역하는 순간까지도 비난을 받았고요. 탑도 대마초를 흡입했는데요. 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았습니다. 장시간의 깊은 우울증과 심한 불안장애로 인해 어둠 속에 제 자신을 회피하고자 했던 날이 많았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네, 당시 탑은 의경 복무 중이었는데요. 실형을 받으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정이 되는데 여기에서 부실복무 논란도 일었습니다. 거기에서도요. 근데 오늘 대성이 제대를 했잖아요. 근데 대성에 대해서도 채널A가 유흥업소 관련해서 단독 보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대성은 자신이 소유한 300억대 서울 강남 건물에서 이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성 측은 해당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불법 영업은 몰랐다 이런 입장이었지만 이제 민간인이 됐잖아요. 경찰 수사도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 GD랑 탑은 먼저 전역을 했는데 근황이 어떻습니까? 네, 두 사람 다 일단 음악 활동은 없습니다. 다만 GD는 패션 리더다, 패션 쪽에 일가견이 있었는데 이쪽으로 활동을 먼저 나섰습니다. 이 그제 직접 디자인한 운동화를 스포츠 브랜드사인 N사와 제휴해서 선보였는데요. 이 발매와 동시에 완판이 됐습니다. 이 발매가가 21만 9천 원. 근데 벌써 인터넷에서는 30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이제 재판매가 될 정도입니다. 이 반대로 탑은 대마초 사건 이후에 자숙하고 있습니다. 이 지난달 자신의 SNS에 한 네티즌이 자숙이나 해라, 복귀하지 말아라 고 댓글을 달았는데 여기에 네, 저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빅뱅도 빅뱅이지만 그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대표도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양 전 대표는 어제도 경찰에 출석해서 14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익 제보자에 대한 협박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YG 소속의 아이돌 멤버의 이 마약 구매 의혹을 덮으려고 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입건된 건데요. 양 전 대표는 벌써 올해에만 경찰 포토라인에 수차례 서고 있습니다. 앞서 성매매 알선, 상습 도박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았었죠. 사실 논란이 워낙 많다 보니까 YG 엔터테인먼트 자체가 지금 좀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3대 엔터테인먼트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서 올 초에 한때 주가가 5만 원이나 됐었는데요. 지금은? 네, 하지만 승리와 양현석 전 대표의 일탈이 드러나면서 주가가 반토막이 났고요. 무려 시가총액 5천억 원이 날아갔습니다. 반토막보다 더 났네요, 지금은. 자, 이런 상황에서 빅뱅이 복귀할 수 있겠어요? 네, 팬들은 복귀를 원하고 있겠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나뉘고 있습니다. 지난해 꽃길이란 노래를 내놓고 아직 빅뱅의 공식 활동 없잖아요. 근데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앞으로가 조금 예측 가능합니다. 이 멤버들이 함께했던 시절이 정말 좋았고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꼭 꽃길을 함께 걷겠다 이런 의지가 가사에 담겨 있더라고요. 자, 5인조에서 4인조로 바뀌는 빅뱅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백브리핑이었습니다.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해외에서 연봉 33억 원을 받은 축구 선수가 국내에 세금을 떠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소송에서 졌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 A 선수는 지난 2016년 중국 슈퍼리그에서 활약했습니다. 33억 원 넘는 연봉을 받았지만 우리 세무당국에는 이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A 선수가 중국에서 벌어들인 소득 33억 원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약 9억 원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가 2년간 중국에서 생활하긴 했지만 중국 구단에서 받은 연봉 대부분이 국내에 거주하던 가족에게 송금돼 부동산과 자동차 구입 등 생활비로 쓰였다는 겁니다. 소득세법은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다면 우리나라에 세금을 낼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A씨의 국내 체류 기간이 183일을 넘진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 주로 경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거주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조세 조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뛰고 있는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목의 선수들 같은 경우도 해외 소득을 올리고 세금을 내면 끝난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활 관계나 재산상의 여건에 따라서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연봉 원천징수 등으로 세금을 낸 경우 국내 세무당국은 그 금액만큼 세액을 공제해 이중 과세를 막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물질이 새어나오는 걸 막기 위해 도쿄전력은 원전 주변 땅을 시멘트로 덮는 공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부실 공사로 41군데의 균열이 생겼다는 걱정스러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방호복을 입은 작업자가 풀밭을 향해 시멘트 반죽을 분사합니다. 자연에 노출돼 있던 땅은 단단한 시멘트로 덮였습니다. 이곳은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로 도쿄전력은 지난 6년간 방사능 물질이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해 시멘트로 부지 곳곳을 덮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시멘트 포장 부지에 균열이 생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회계검사원 조사 결과 41군데에서 균열이 발생해 잡초 등이 자라고 있었고 폭 5cm, 길이 10cm 정도의 큰 균열까지 발견됐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비가 내리면 갈라진 틈으로 빗물이 흡수돼 방사성 물질이 지하수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그 방사능 오염물이 비에 씻겨나가지 않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발라놨는데 거기에 지금 균열이 갔으면 그만큼 방사능 나오는 양이 많아지겠죠. 요미우리 신문은 시멘트 공사가 부실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도쿄전력의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미국이 연달아 억만장자 대통령을 맞이하게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보다 재산이 무려 18배나 많은 미디어 재벌이자 뉴욕시장 출신 마이클 블룸버그가 민주당 경선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태풍처럼 등장한 경쟁자에 일단 특유의 독설 화법으로 재부터 뿌리고 받습니다. 황기록 특파원입니다. 세계에서 8번째로 돈이 많은 미국의 미디어 재벌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에서 내리 3선 시장을 한 민주당의 정치 거물입니다. 아버지에게 부동산 사업을 물려받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그는 흑수저 집안에서 자수성가한 사업가입니다. 재산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18배나 더 많습니다. 특히 모교에 2조 원을 기부하는 등 통큰 기부와 진보적인 사회 운동으로도 유명합니다. Trump says he wants to run the nation like he's running his business? God help us. I'm a New Yorker, and I know a con when I see one.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만만해하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It's fake news, but he doesn't have the magic to do well. Little Michael will fail. He'll spend a lot of money. 그의 등판 소식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6%포인트 앞섰습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도 블룸버그의 출마를 설득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내 진보 개혁층의 급진적인 주장에 반대하는 실리콘밸리 기술 기업들의 지지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압도적인 스케일을 자랑하는 뮤지컬 아이다가 다음 주 한국에서 오리지널 버전 마지막 공연에 막을 올립니다. 1000벌 넘는 화려한 의상을 소화하기 위해서 배우들은 연기력 말고도 갈고 닦을 능력이 하나 더 있다고 하는데요. 박수희 기자가 아이다 의상실을 속속들이 공개하겠습니다. 극중에서 누비아의 노예들이 주인공 아이다에게 씌워주는 누더기 망토. 실크 원단 조각을 하나하나 붙인 뒤 장식을 달아 제작비만 800만 원이 넘습니다. 배우들이 쓰는 가발 60여 개는 모두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다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는 패션쇼 의상도 실크로 만들었는데 장식물 역시 값비싼 크리스탈 브랜드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네, 이집트 공주 암네리스가 쓰고 나오는 모자인데요.
네, 무게가 5kg이어서 잠깐만 써봤는데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암내리스만 해도 옷을 18차례 갈아입는데 무대에 오르는 옷 전체가 1000여 벌. 옷을 바꿔 입혀주는 전문 드레서만 12명이 따로 붙습니다. Part of our rehearsal process to rehearse the costume changes, go to a quick change booth right on the stage, change in about 30 seconds and go back out on stage as a 한국 공연을 끝으로 오리지널 버전을 끝내고 리뉴얼에 들어가는 뮤지컬 아이다는 오는 13일 개막합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어제 오후 승객 300여 명을 태우고 인천공항을 출발해 싱가포르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비행 시작 4시간 만에 엔진 이상으로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긴급 착륙했습니다. 결함이 발견된 항공기는 에어버스사의 A350으로 아시아나 항공이 차세대 주력 기종으로 선택한 최신 항공기입니다. 아시아나 측은 승객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대체 항공기를 투입했습니다. 오늘 하루 흥미로운 스포츠 이벤트가 많았습니다. 63빌딩 계단을 오르는 이색 마라톤부터 서울 도심을 자전거로 누비는 라이딩 행사까지 안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세출의 화가 뭉크의 작품이 출연했습니다. 제가 63빌딩에 올라가야 되니까 저희 뒤에 힘들어. 가다가 힘들면 소리칠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세계적인 록밴드 퀸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도 등장했습니다. 의욕만큼은 1등. 높이 249m, 1251개의 계단을 오르는 63빌딩 수직 마라톤 대회입니다. 이색 복장으로 끼를 발산한 참가자들을 비롯해 남녀노소 630명이 열띤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최연소 참가자로 특별상을 받은 11개월 아기는 참가자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습니다. 또 회사 생활 하다 보니까 애기랑 이렇게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올라가는 20분, 30분에는 온전히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개운한 느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광화문 광장엔 자전거가 총출동했습니다.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2019 라이딩 서울 축제입니다. 광화문에서 올림픽공원까지 19km 구간을 3,000대의 자전거 행렬이 수놓았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아름다운 선율에 맞춰 발레 공연을 보여주고 있는 이 여성. 1995년 미스 아메리카에 선발된 헤더 화이트스톤입니다. 그녀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그녀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최악의 장애는 인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네, 수능 시험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매서운 한파가 닥쳐온다고 하죠. 저도 수능을 보던 무렵 오늘처럼 감기가 너무 심해서 걱정과 두려움만 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화이트스톤처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세상에 못할 일도 없을 텐데요.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